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브래드 피트와 톰 크루즈가 만났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두 사람이 협업을 한 마지막 영화는 여전히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죠.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이후로 3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두 사람을 보고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90년대 할리우드를 이끌었던 꽃미남들, 물론 이제 톰 크루즈는 86년 탑건이 가장 큰 대표작이자 출세작이긴 했지만 어쨌든 90년대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에요. 이런 꽃미남 배우들이 톰 크루즈, 브래드 피트, 조니 뎁이었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든지 뭐 이런 배우들이 정말 유명했었죠. 그리고 정말 한 시대를 이끄는 사람들이었고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하면 떠오르는 얼굴, 그런 사람들이죠. 특히 브래드 피트랑 톰 크루즈인데, 이번에 F1 더 무비 이 영화를 보면서 브래드 피트야말로 정말 톰 크루즈에 비견할 만한 위대한 배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도 플랜 B 브래드 피트의 제작사죠. 이번에 제작도 참여를 했고,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조셉 코신스키, 제리 브루카이머 뭐 이런 분들이 감독이랑 제작을 맡으면서 마치 탑건 매버릭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느낌도 탑건 매버릭이랑 매우 유사합니다. 어떤 구성이라든지 스토리 전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탑건 매버릭을 다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로는 이것이 할리우드다. 할리우드의 힘은 이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할리우드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성공하는 영화는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리고 할리우드식의 잘 만든 영화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모든 어떤 교과서적인 참고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공식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할리우드의 성공 공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니까 할리우드지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화관에 가서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작품, 항상 우리는 이제는 이게 영화관에서 봐야 될 만한 영화야? 이거를 따지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F1 더 무비는 그렇습니다. 이건 영화관에 가셔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영화가 됐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게 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좀 우리나라에서의 흥행에 대해서는 약간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은, 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흥행이 좀 쉽진 않겠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은, 우리는 F1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뮬러 1,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레이싱 게임이나 레이싱 스포츠, 모터 스포츠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활성화되지 않은 곳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F1을 안 했던 건 아니죠. 딱 4년 했죠. 2010년부터 13년까지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는 TV에서도 많이 중계를 해줬기 때문에 저도 F1 경기를 많이 즐겨보고 했었었는데, 근데 딱 4년 하고 끝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해외에서 특히 이제 유럽이나 여러 외국 나라에서 F1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위상, 그야말로 대형 이벤트고 정말 국제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스포츠 중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도 인지도가 적다라는 거. 그래서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F1에 대한 로망이나 F1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F1 대회가 서킷 괜히 있는 거 두지 말고 그냥 F1 대회가 열리고 F1 그랑프리를 구경하러 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모터스포츠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되게 흥미로운 주제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경주를 하는 스포츠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제가 되게 많이 탐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도 좀 많이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F1이나 혹은 뭐 다른 모터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것 뿐만 아니라 경마 같은 거에도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국제적인 위상,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위상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마도 굉장히 수준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들이 굉장히 오랜 경마의 역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마 대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죠. F1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경마에도 관심이 없고, 경륜에도 관심이 없고, 모터스포츠 전반에 별로 관심이 없는 굉장히 신기한, 반면에 이제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이런 나라를 제외하면은 프로스포츠 자체가 없는 야구 같은 거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작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F1 더 무비, 이 영화는 포뮬러 1, F1이 어떤 경기인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이러한 레이싱, 이러한 레이스에 왜 열광하는가,
F1의 매력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전달하는 데에는 정말 훌륭한 작품입니다. 특히 F1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F1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반면에 이제 F1을 잘 아는 이런 어떤 전문가분들, 모터스포츠 전문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에서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정말 잘 만든 할리우드 스타일의 블록버스터, 이것이 블록버스터다 라는 걸 보여주는 작품, 네, F1 더 무비입니다.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고요. 저는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라이너의 신간 인생영화 20일이 나왔습니다. 이 매블쇼 시네마지옥에서 추천했던 영화들을 모아서 저의 비평을 담아낸 작품인데요. 아직도 사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인생영화 20일을 검색하세요. 이제는 교보문고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이너 채널의 구독자라면, 잘 보고 계시다면 좋은 책 한 권 사서 보시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꼭 사주세요. 2권 사세요. 부탁드려요. 네,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많이 생각한 거는 줄거리가 정말 뻔하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줄거리를 조금만 들려드려도 여러분들은 결말까지 모두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뻔한 스토리로 영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에요. 주인공은 이제 소니 헤이스라는 인물인데 브래드 피트가 연기했고요.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인물이냐면, 옛날에 30년 전에 아주 젊었을 때 F1에 들어간 레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면은 영화에서 잠깐 언급이 되는데, 슈마허, 미하엘 슈마허 시대에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한 번도 우승을 못 해봤고,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자동차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드라이버가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그런 엄청난 사고를 당해서 허리에 굉장한 데미지를 입고 은퇴를 한 그런 인물이죠. 하지만 그 30년 동안에 이 소니 헤이즈는 여러 일들을 겪는데, 이 사람의 인생 역정을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말로만 하는데, 예를 들면 기자들이 소니 헤이즈 당신은 뭐 도박하지 않았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스토리를 잘 말해주지 않지만, 이 영화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미덕은 그겁니다. 스토리를 다 설명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게 만들어. 이 소니 헤이스라는 남자, 이 남자는 어떤 과거를 갖고 있을까?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이걸 상상하게 만들면서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아주 되게 영리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도박에 많이 빠졌겠죠. 아버지가 도박을 가르쳐줬다고 하는데 시리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길을 찾았겠죠. 그 길을 찾은 게 뭐냐면, 어쨌든 나는 레이스가 너무 좋다, 난 자동차를 타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온갖 대회를 다 나갔던 걸로 나옵니다. 대회란 대회는 가리지 않고 나가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시작 장면은 놀랍게도 F1이 아니라 데이토나 24시, 데이토나 대회로 시작을 해요. 데이토나 24시는 우리가 포드 대 페라리에서 봤던 르망 24시에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동차 내구도 레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경기인데요. 이 대회에 출전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소니 헤이스가 이렇게 자고 있다가, 우리 이제 순위가 떨어졌어 하니까 나와서 순위를 바로 역전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제 소니 헤이스가 대단한 드라이버다, 진정한 승부를 즐길 줄 아는 드라이버, 그리고 이길 줄 아는 드라이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루벤이라는 인물인데, 하비에르 바르뎀이 연기를 했어요. 하비에르 바르뎀이 연기를 했기 때문에 연기력은 당연하겠지만, 진짜 이런 연기도 잘해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연기를 하는데, 루벤이라는 친구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루벤은 굉장히 부자고 F1 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팀은 에이펙스 GP라는 팀인데, 그 팀이 지금 F1에서 꼴찌예요. 꼴찌를 달리고 있고, 레이스가 9개밖에 안 남았고, 이제 여기서 한 번이라도 우승하지 못하면 우리는 팀을 날려버리게 된다. 근데 드라이버가 없다. 지금 루키 한 친구 남아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재능 있는 루키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30년 전에 F1에서 레이스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무수히 많은 레이스를 뛴 경험이 있는 자네가 와서, 내 친구인 네가 와서 F1을 한번 달려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이펙스의 드라이버가 되어달라 는 얘긴데요. 딱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예상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면은 이 루키가 말을 안 듣겠네, 루키랑 기싸움 있겠네, 기싸움하고 서로 이제 경쟁하고 이러면서 팀이 그냥 뒤죽박죽이겠네. 소니는 분명히 옛날 사람이고 하니까 옛날 방식을 추구하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의 팀과 이제 부딪힘이 있을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럴 거라고 예상하시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얘네는 우승을 할 것이다 라고도 예상을 하실 거고요. 그게 그대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의 스토리만 보면은 뒤를 예상할 수 있는데, 그게 그대로 이어져요. 뻔한 스토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뻔한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저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기술적인 면은 그냥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가서 보시면 될 정도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사운드라든지 뭐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정직하게 표현되는 이런 연출들, 그러니까 대회 장면 보여주고 그다음에 건물 보여주고 사람들 간의 갈등, 그리고 자동차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 카메라의 배치, 앞을 볼 때 뒤를 볼 때 자동차가 달릴 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정석적인 촬영과 연출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서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이런 F1 그랑프리만의 매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어서 가서 보시면은 되게 재밌을 거예요. 이 레이스 장면을 연출하는 것도 되게 좋아서 엄청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브래드 피트가 이기겠지, 우리가 이기겠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 긴장감 때문에 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만한, 눈을 뗄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2시간 35분 굉장히 긴 영화예요. 긴 영화인데 거의 2시간 40분 가까이 되는 영화인데, 그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집중력을 발휘하는 작품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뻔합니다. 스토리가 너무 뻔한데, 중간에 소니하고 조슈아, 루키가 조슈아거든요. 조슈아하고 이제 기싸움을 벌이는 장면이라든지, 조슈아가 루키답게 뭔가 이길 수 있겠다, 기회가 왔다 싶으니까 무리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장면, 그래서 부상을 입고,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클리셰들이 되게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예측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왜 재밌냐?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뻔한 이야기. 왜 탑건 매버릭도 뻔한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그 탑건 매버릭을 볼 때, 그리고 브래드 피트의 이번 F1 더 무비를 볼 때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이제는 브래드 피트나 톰 크루즈가 자신이 승리하지 않는 드라마를 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브래드 피트나 톰 크루즈가 20대나 30대 혹은 40대 이때 젊었을 때의 영화였다면 더 좀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너무 나이가 많고 이제는 주연에 있는 역할보다는 누군가를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소니가 사고가 나는 거 아닐까? 소니가 여기서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 영화 비극인 거 아니야? 이런 압박을 계속해서 주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연출도 좋았지만 그러한 압박 때문에 계속해서 재밌게 보게 된다는 거고요. 익숙한 맛, 항상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뻔한 스토리는 익숙한 맛이다. 이 작품은 굉장히 익숙한 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신다면 늘 먹던 그런 익숙한 음식,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되게 잘 만든 거죠. 그걸 정말 좋은 고급진 재료와 그리고 아주 훌륭한 정직한 레시피와 이런 걸 이용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잘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그 다음에 좋았던 거는 이 작품의 메시지에 있습니다. F1의 매력을 보여주는 것들, 어떤 메카닉들의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너무 잘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좋았던 거, 그게 바로 메시지예요. 소니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 말을 많이 안 하거든요. 경기 중계에서 말하는 사람 빼면은 말을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소니의 몸을 보여줘요. 처음에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얼음찜질하는 소니의 몸을 보여주는데, 브래드 피트의 나이, 환갑이 넘었다는 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몸매를 갖고 있지만, 거기에 있는 어떤 상처들, 등에 나 있는, 허리 쪽에 나 있는 긴 흉터, 이런 걸 보면 소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상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소니는 30년의 세월을 거쳐서 여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에이펙스가 아무리 꼴찌팀이라고 하더라도 30년 전의 드라이버를 쓰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팀의 미래도 생각해야 되고, F1 드라이버라는 게 그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F1 드라이버들이 얼마나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도핑 관리라든지 체중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30년 전에 뛰던 사람을 데리고 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소니는 어쨌든 자신을 증명해야 돼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자신의 모든 걸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음이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루키는 루키대로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상품 가치를 계속해서 표현을 해야 되지만, 소니는 소니대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표현이 되게 좋았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것도 나 자신을 믿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소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돈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중요한 거는 이 차를 타고 달리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낭만을 갖고 있는 인물인 거죠. 물론 이게 굉장히 오래된 낭만. 그 영화에서 에이펙스 GP 팀의 테크니컬 디렉터,
나오는 케이트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브래드 피트한테 자기를 아주 고독한 카우보이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놀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놀림을 받을 정도로 소니가 나이가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소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올드스쿨적인 면모,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도 소니한테 뭐라고 하냐면 청 노리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청 노리스 얘기할 때 저는 빵 터졌어요. 물론 번역은 청 노리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소니라는 인물을 청 노리스가 돌아왔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옛날 사람으로 표현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증명하고 팀의 우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저는 멋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것은 낭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실제 드라이버들이 나오는 게 되게 좋았어요. 이름이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루이스 해밀턴, 막스 베르스타펜, 뭐 샤를 르르레르, 이런 사람들이 실제 포뮬러 1의 그 레이서들입니다. 드라이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도 출연하고 이름도 계속해서 얘기가 되면서 정말 F1 경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부분들이 되게 좋죠. 소니는 자기가 살아온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추구해왔던 삶의 목표를 끊임없이 증명하고 또 그거를 성취해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건 매우 뚜렷한 목표죠. 그렇기 때문에 소니가 조슈아한테 뭔가를 직접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소니는 조슈아를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같은 드라이버로서, 비록 루키고 경험이 적긴 하지만 같은 드라이버로서 존중하고 경쟁하고, 화가 나면은 되게 어린애들처럼 싸우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새로운 부분의 어떤 리더십,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았나. 괜히 소니가 조슈아를 데리고 설교하듯이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소니는 정말 재미없고 지루한 인물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 라는 부분도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되게 좋은 이야기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러브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러브라인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케이트하고 소니가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고 그래서 결국 둘이 잤다 하는 부분이, 저는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같이 일하는 사이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고, 그리고 그 부분의 줄거리나 코미디도 되게 재밌어서 보면서 그냥 별 부담 없이 봤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케이트가 소모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케이트의 캐릭터는 그 자체로 되게 멋있었거든요. 포뮬러 1에서 최초의 여성 테크니컬 디렉터, 그런 어떤 기술 총괄 자리에 올라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인물인데, 그 인물의 서사를 표현하고 그 인물의 어떤 활약상을 그려내면서 케이트를 좀 더 멋지게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케이트에게 또 하나의 역할, 그러니까 소니와 사랑을 나누는 여자라는 이런 로맨스의 역할을 집어넣으면서 케이트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역이 좀 깎아내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마지막에 키스씬 정말 아름답잖아요. 마치 영화 바빌론에서 브래드 피트가 비웃음 당했었던 키스씬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구도였는데, 근데 그 키스씬이 굉장히 아름답게 찍혀 있었지만 결국은 포뮬러 1에서 드라이버들의 능력이 정말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게 자동차의 성능, 머신의 성능인데, 그 성능 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발휘했던 케이트는 그냥 브래드 피트랑 키스하고 헤어지는 그런 역할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케이트에게 러브라인을 준 것은 저는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케이트가 브래드 피트를 찼어야 됐어요. 케이트가 소니를 차고 하지만 동료로서 걸어가는 게 저는 스토리로서는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레이스를 정말 박진감 넘치게 보여줘서 저도 마지막에는 와 감격했거든요. 그런데 좀 심해요. 영화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영화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만 좀 과장이 좀 심합니다. 한 바퀴 만에 막 차를 막 추월하고, 실제로 포뮬러 1은 뭐 짧게는 한 44바퀴, 길게는 70바퀴가 넘게, 78바퀴인가요? 제일 긴 곳이? 아무튼 그 정도 되는 걸 도는데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서로 부딪히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이버 포뮬러처럼 이렇게 타진 않아요. 사이버 포뮬러처럼 리프팅 턴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일은 잘 없고, 보통은 추월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머신의 성능도 거의 비슷비슷해서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너무 빨리 추월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소니는 이제 굉장한 배드에스잖아요. 소니 같은 캐릭터가 아메리칸 배드에스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죠. 근데 이 배드에스기 때문에 경기를 할 때도 정정당당하게 하기보다는 온갖 꼼수 다 쓰면서, 그리고 나는 전투적이야, 나는 싸울 수 있는 차가 필요해 이러면서 부딪히고, 그리고 파편 이렇게 서킷에 굴러다니게 만들어서 경기 지연시키고, 이런 온갖 꼼수를 다 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실제로 지금 루이스 해밀턴이나 막스 베르스타펜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기술을 썼다 그런 식으로 레이스했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될 겁니다. 이 벌점, 실격 이런 것들을 계속 받지 않았을까. 약간 F1 경기가 그런 뭐라고 할까요, 온갖 불법과 부정행위와 꼼수가 막 난무하는 그런 대회인 것처럼 표현되는 게 아닌가 라는 좀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나? 포뮬러 1이라는 거는 정말 드라이버들, 특히 이제 서킷을 달리는 드라이버들의 영원한 꿈일 텐데 그런 무대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영화다. 이 작품을 저는 훌륭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이 영화를 보고서 재미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탑건 매버릭을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스토리적으로 보면은 약간 예전에 사이버 포뮬러 신 그걸 좀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은퇴한 지 30년이 지난 드라이버가 현역으로 복귀해서 우승을 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할리우드의 마술이 들어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할리우드의 한계를 본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리한 러브라인의 투입이라든지 지나치게 예측 가능한 스토리 전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날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셉 포신스키, 제리 브루크하이머, 한스 짐머, 브래드 피트, 이걸로 이제 렛츠고 하는 거죠. 그런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더 남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스타일의 작품들이 계속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전통적인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본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분명히 만족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작품을 수작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작품 F1 더 무비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고 새로운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화로서의 완성도, 영화로서의 재미, 이거 하나만으로 저는 수작의 반열에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F1 더 무비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이에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한 번 더 보고 싶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재미라는 측면, 그리고 낭만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 포뮬러 1 F1 더 무비 리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